영원한 리베로,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이자 역대 아시아 최고의 센터백으로 칭송받는 바로 그 선수. 하지만 화려했던 선수 생활과는 다르게 지도자로서는 천당과 지옥을 모두 오갔었는데요. 그런데 2021 시즌을 앞두고 현장으로 복귀한다는 소식이 들렸죠. 현역 시절 K리그에서는 포항에서만 뛰었던 그였기 때문에 울산 현대의 감독이 된다는 소식은 정말 큰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홍명보 감독에 대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는 22일 이번 시즌 두 번째 동해안 더비가 펼쳐집니다. 지난번 맞대결에서는 무승부를 거뒀었죠. 과연 홍명보 감독이 현대가 더비 승리의 기운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사실 홍명보는 처음부터 센터백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체격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는 주로 기본기 연습을 많이 했다고 하고요. 초등학교 시절에는 측면 공격수를,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생 때까지는 주로 미드필더를 봤었다고 해요. 그런데 대학교 3학년 때 센터백으로 전향을 하게 됩니다. 꾸준하게 기본기를 갖고 여러 포지션에서 뛰어봤던 이 경험은 센터백 홍명보에게 정말 큰 자산이 됩니다. 홍명보는 대학 무대를 그야말로 평정했고요. 마침 국가대표팀 코치였던 허정무 코치의 눈도장을 받습니다. 그리고 1990년 이탈리아 월드컵 멤버로 이회택 감독의 부름을 받죠. 만 22살의 굉장히 어린 나이였지만 본선 무대를 무려 3경기나 뛰면서 재능을 뽐냈습니다. 자, 홍명보는 1992년 포항 스틸러스에서 프로로 데뷔를 했는데요. 데뷔 시즌부터 K리그 우승을 이끌고 리그 MVP까지 석권하면서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사실 홍명보는 1992년이 아니라 1990년에 프로로 데뷔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드래프트를 거부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고요. 당시 포항제철의 틈새 계약이라는 이슈가 있었거든요. 이 황선홍과 홍명보를 이 포항제철 산하의 아마추어 클럽에 입단을 먼저 시키고요. 선수 등록을 따로 하죠. 그런데 여기서 연맹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연맹은 아마추어 팀 입단 후에는 3년간 프로 무대에서 뛸 수 없다는 규정을 꺼내들면서 두 선수가 모두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황선홍은 독일로, 그리고 홍명보는 상무로 입대를 선택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 홍명보는 K리그에서 그렇게 큰 족적을 남긴 선수는 또 아닙니다. 국가대표팀에 너무나도 많이 자주 차출되었기 때문인데요. 덕분에 역대 대한민국 A매치 최다 출전 기록을 가지고 있고요. 무려 월드컵 4회 출전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유겠죠. 자, 아무튼 1994년 미국 월드컵에서 때렸던 그 중거리 슛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정말 멋있었거든요. 봤어요? 그리고 이때 활약을 바탕으로 유럽 명문 구단에서 오퍼가 왔었다고 하는데요. 무려 FC 바르셀로나와 AC 밀란이죠. 하지만 이 포항제철과의 계약 문제로 아쉽게 유럽 이적은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선택한 곳은 J리그였어요. 자, 그렇게 벨말의 하라스카로 이적을 했던 홍명보인데요. 1999년도에는 가시와 레이솔로 이적을 해서 J리그 최초의 외국인 주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J리그를 씹어먹죠. 당시 위닝 11 2000 J리그 편에서요. 홍명보 선수의 이 능력치를 보면 웬만한 유럽의 월드 클래스급 선수들보다 훨씬 좋습니다. 게다가 세계 올스타전에 출전해서는 말디니와 함께 발을 맞추게 됐는데 당시 해설자가 2명의 말디니가 뛰는 것 같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도 해요. 그리고 대망의 2002년, 만으로 33살이라는 결코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야말로 절정의 기량을 보여줍니다. 특히 스페인전 승부차기 마지막 키커로 나서서 호쾌하게 골을 성공시키고 보여주었던 그 세리머니 다들 아시죠? 정말 이 온 국민의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아무튼 홍명보는 이렇게 본인의 커리어의 마지막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동년 11월에 국가대표에서 은퇴를 하고 맙니다. 홍명보는 2006년 독일 월드컵 국가대표팀 코치부터 지도자 생활을 시작했는데요. 당시 딕 아드보카트 감독이 홍명보의 코치 선임을 굉장히 강력하게 원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홍명보는 당시에 코치가 될 수 있는 자격증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규정을 위반한 게 명확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잡음을 피할 수는 없었죠. 그리고 2007년도와 2008년도에는 국가대표팀 수석 코치를 맡으면서 지도자로서의 경력을 조금씩 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 20세 이하 대표팀 감독 그리고 23세 이하 대표팀 감독을 맡았고요. 2010년에는 광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거머쥐면서 조금씩 성과를 내기 시작합니다. 대망의 2012년 런던 올림픽이 찾아왔습니다. 한국 축구 역사상 최초로 동메달을 목에 걸면서 정말 대단한 성과를 만들어내죠. 특히 동메달 결정전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죠? 한일전으로 치러졌었잖아요. 이 박주영 선수의 엄청난 드리블 후 골과 다시탈. 그렇죠. 자, 감독으로서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홍명보 감독. 하지만 2014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문제가 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국가대표팀 최종 명단이 발표되자마자 인맥 축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홍명보 감독이 취임 당시에 내세웠던 가장 첫 번째 하는 우선 원칙, 바로 소속팀에서의 활약인데요. 실제 발탁된 선수들 중에서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 발탁된 선수들 중에 무려 12명이 홍명보 감독과 올림픽을 같이 나갔던 선수들이고요. 그 중에서 박주영과 윤석영 선수가 타겟이 됐습니다. 자, 그래도 이해를 한다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1년 전에 팀을 맡게 됐고 아는 선수들 위주로 꾸리는 게 본인이 전술적인 색깔을 맞추기에도 적합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무엇보다도 홍명보 감독이 원칙을 깬 부분에 있어서는 미안하다. 하지만 결과로 성과를 내겠다. 포부를 밝히기도 했으니까.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마저 엉망이었습니다. 사실 홍명보 감독이 대표팀 감독을 맡는다 이런 소식이 들렸을 때부터 걱정이 된다, 적절치 못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흘러나왔거든요. 프로팀 지도자 경력이 전무한 상태에서 대표팀 감독까지 맡는다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이런 의구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본선이 1년밖에 남지 않았던 것도 한몫하고요. 결국 선수로서는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던 홍명보지만 감독으로서는 냉탕과 온탕을 모두 경험했네요. 자, 그런데 2017년 11월 야인으로 있던 홍명보 감독이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주류로 불렸던 김판곤을 위원장으로 불러들이면서 축구협회 개혁에 박차를 가했고요. 박지성까지 뉴스본부장으로 데려오면서 축구협회 쇄신을 불러일으켰죠. 2020년 12월에 국내 축구 팬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홍명보 전무이사의 현장 복귀 소식이었죠. 그것도 친정팀인 포항 스틸러스가 아닌 포항 스틸러스의 최대 라이벌인 울산 현대 감독 소식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에 포항 스틸러스 팬들이 아니라 K리그 팬들이 먼저 원성을 드러냈습니다. 그 이유는 브라질 월드컵 이후 기자회견장에서 홍명보 감독이 K리그 선수를 비하하는 것 같은 발언을 했기 때문인데요. K리그 선수는 유럽에서는 B급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논란에 대해서 홍명보 감독은 울산현대 감독 취임 기자회견에서 미안하다, 실언했다, 본인이 한 말을 취소한다 이런 의견을 나타내기도 했죠. 자, 앞서 말씀드렸지만 홍명보의 K리그 커리어의 유일한 친정팀은 포항 스틸러스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다른 팀도 아니고 울산 현대의 감독이 되었다는 게 이 포항 스틸러스 팬들에게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이었을 겁니다. 자, 울산 현대 감독 부임과 동시에 많은 걱정을 샀던 홍명보 감독인데요. 피파 클럽 월드컵부터 현재 K리그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순항을 하고 있다는 게 일련의 평가인데요. 다만 울산 현대 팬들이 간절히 바라는 16년 만에 K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과연 홍명보 감독이 감독으로서의 커리어를 다시 한번 활짝 피울 수 있을지 다 함께 지켜보시는 재미가 있겠네요. 네, 오늘의 투머치 풋토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윤키였습니다. 풋볼티키 빠따! 감사합니다.